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멸망한 거란족 어디로 갔을까? 고려의 천민으로 들어온 거란족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강감찬을 구하고 전사한 양규 거란의 철군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오직 폐하를 위한 일이옵니다. 닥치시오. 나를 위한다고 벌인 일이 저 교활한 강감찬이란 자와 내통하는 것이란 말이오. 폐하 작정하고 숨어버린 고려왕은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병사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철군을 지체하게 된다면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로 서북면에 주둔하고 있는 고려군과 싸워야 하옵니다. 야유, 용서는 거란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권위가 떨어질 것에만 쓸데없이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국가와 전쟁이 나면 거란의 용맹한 장수와 군사들이 알아서 전쟁에서 이겨줬기 때문에 설령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 한들 일개 고려군에 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후국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도 본능적으로 철군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야율용서 본인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게다가 이 당시에 야율용서를 비롯한 거란인들은 고려의 남쪽의 영토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얼마나 넓은지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왕은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공진이 현종의 옥새가 지켜진 표문을 들고 거란 진영에 위풍당당하게 당도합니다. 강감찬이 거란의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종이 곧바로 하공진을 통해서 표문을 보낸 것이었죠. 국왕이 폐하를 직접 뵙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군사의 위세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사옵니다.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너그러이 군사를 거두어 주신다면 국왕이 입조에 응할 것이옵니다. 가짜 표문을 적어서 짐을 농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친조하겠다니 내가 그대들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거란은 남쪽으로 도망간 고려왕은 직접 잡을 것이다. 폐하 남쪽에 있는 고려의 영토는 북쪽의 영토보다 수십 수천 배가 더 넓사옵니다. 개경으로부터 수천리, 혹은 수만리를 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정녕 사실인가? 야율용서는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서 겉으로 공격을 명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찜찜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의 땅이 수만이 된다는 하공진 말을 듣고 갑자기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하공진 말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만약 하나 눈앞에 있는 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배합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황제의 첫 친정인 전쟁에서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땅에서 전멸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철군했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따라서 야율용서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제는 현실을 생각할 때였죠. 결국 야율용서는 소배합 거란의 상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긴급회의를 갖는데 비교적 장시간인 1시간의 회의 끝에 고려의 친조를 받아들이고 철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사실이 당시의 선봉 도통이 야율 분노는 고려 쪽에서 친조에 응한다는 표문을 보내왔는데도 무식하게 계속해서 남쪽으로의 진격을 주장했지만 야율 분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관료들의 의견이 한대로 모아졌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철군하는 쪽으로 주장을 굽혔던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야율 분노의 마음속에 소배합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배합과 강감찬이 내통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철군을 주장하던 소배합이 고려와 내통을 해버린 상황에서 표문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야율용서가 결정을 해버린 이상 더 이상의 반론은 불가능한 상황. 짐이 하늘의 정의와 예를 세우고자 남쪽의 고려왕은 직접 잡으려 하였으나 이제 위험보다는 덕으로 고려를 다스려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고려왕이 친조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자네와 강감찬은 우리와 함께 거란에 가야 한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공진이 자기 자신이 거란으로 끌려가는 건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승낙해야 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자신과 강감찬의 목숨은 물론 거란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현종의 목숨까지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거란은 하공진과 같이 왔던 사신을 통해 철군한다는 소식을 현종에게 보내는 한편 15만 대군이 본격적인 철군을 시작합니다. 물론 강감찬 역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하공진이 다 죽어가는 강감찬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사람의 생사를 그지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이들이 바로 거란족이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탈출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발각되면 역시 얼마나 처참하게 죽게 될지 가름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평생 동안 야만족들과 같이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공진. 어쩌면 하공진에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었죠. 그렇게 15만의 대군의 대행렬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거란의 회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매복해 있던 고려군이 불시에 화살 세례를 날렸고 군데군데 뿌려진 마음새 때문에 멀쩡히 잘 가던 말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기 일쑤였죠.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대동강의 얼음까지 고려군에 의해 모두 깨져버린 탓에 이 시점부터 거란은 고려군의 공격을 무시하면서 철군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섬멸하는 쪽으로 철군 계획을 변경합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게 확실한데 매복하여 공격하고 다시 후퇴하기 계속 반복해버리니 거란 입장에서는 가는 족족 고려군과 마주쳐서 꽤나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병력을 나누어서 모든 경로로 철군을 진행한다. 고려군이 보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섬멸하라. 그렇게 고려군과 맹렬히 싸우면서 며칠에 걸쳐 힘겹게 앞으로 전진하던 거란군은 평안북도 선천군 태산면 일대에 당도하는데요. 드디어 이곳에서 거란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양규의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려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봉쇄하라. 저 병력이 고려의 마지막 병력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양규와 김숙흥이 이끌던 고려군의 규모는 당연히 거란의 본대 병력의 규모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거란군은 10만이 넘는데 고려군은 3천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의 병력이었는데 그동안은 퇴로를 필사적으로 사수하여 거란군에게 포위당하지 않는 식으로 힘겹게 싸워온 양규의 군대지만 소배합이 양규의 작전을 눈치채고 고려군의 퇴로부터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결국 양규의 군대를 포위하고 승리를 예감하는 소배합. 그런데 바로 그때 강감찬과 하공진이 속박되어 있던 쪽으로 고려군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강감찬과 하공진이 포로로 잡혀서 거란으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양규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병력을 쪼개서 포로 구출 작전을 계획한 것이었죠. 예부시랑 좌사낭중 지금입니다. 도망가시오. 양규는 거란군에게 삼면으로 포위를 당하여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나무 뒤에 간신히 은폐하여 강감찬과 하공진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록 자신을 비롯한 나머지 초군들은 이곳에서 장렬히 전사할지라도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단 한 명의 고려인이라도 살려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양규의 마지막 노력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공진은 미처 탈출하지 못했지만 강감찬은 고려군이 화살을 날릴 때 자신을 감시하던 거란군을 순간적으로 제압하고 죽을 힘을 다해 고려군 쪽으로 달려가면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데 무사히 탈출한 강감찬을 보고 양규가 기뻐하면서 말하길 예부시랑 부디 고려를 잘 부탁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거란에게 고려의 정신을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강감찬은 양규와 김숙흥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있던 병력을 쪼개서 무리수를 감행했는데 자신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다 멀뚱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죠. 강감찬을 구하기 위해 화살을 날렸던 양규의 병사들은 그저 소수의 별동대뿐이라서 소배합은 굳이 이들을 추격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비롯한 고려의 주력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양규와 김숙흥의 군대가 화살을 쏘면서 거란군에게 저항하고 있었지만 화살이 무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배합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소배합은 양규의 군사들의 화살이 거의 떨어졌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제서야 전병력으로 하여금 일제히 포위하여 섬멸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양규와 김숙흥의 부대는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안타깝게도 전멸하고 마는데요. 잠시 후 야율융서가 전사한 양규를 가리키며 말하길 이자가 흥화진 때 사천으로 40만 대군을 막아냈던 자인가. 그렇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곽주성을 탈환했던 것도 이자의 군대였습니다. 습격한 것도 성령 지역에서 매복하여 거란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도 모두 이자의 군대였다 하옵니다. 그게 정령 사실인가 믿을 수 없군. 적의 장수를 보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처음이오. 부디 다음 생에는 거란의 장수로 태어나거라. 그렇게 거란의 본대 병력이 다시 회군을 시작하고 근처에서 숨죽이고 몸을 숨기고 있던 강감찬은 양규가 전사한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양규는 거란군을 모두 섬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통하다 눈을 감지 못한 상태였죠. 결국 뜬 눈으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양규의 시신을 보고 하염없이 오열하는 강감찬. 도순검사, 제가 반드시 거란에게 복수하게 소이다. 고려가 당했던 치욕과 고통, 10배, 100배, 1000배로 다시 되돌려주겠소이다. 하늘에서는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강감찬은 양규의 눈을 직접 감겨주면서 거란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했던 화살을 들고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이후에 소배합은 2차 전쟁에서 허무하게 철군해야 했던 분통함에 되갚아주기 위해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고려를 침공해 오지만 양규의 마지막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있던 강감찬을 만나 10만 대군이 거의 전멸하게 되고 완전히 개망신을 당합니다. 강감찬은 거란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일찌감치 간파하고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소배합이 갑옷과 무기를 모두 내팽개치고 도망갈 정도로 강감찬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경영인문학 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